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강진호님, 김서연님, 박준환님, 네. 서유라님, 성우진님, 이희승님, 임규호님, 정민우님, 최윤식님, 한대규님, 홍사웅님,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배열보다 스마트한 친구인 어레이리스트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일단 제가 아티클스라고 하는 아티클 배열만 들어갈 수 있는, 아티클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10칸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다가 이거 하면 뭐예요? 아티클스 0번 방에 이 객체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 객체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이 변수 넣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 1번 방에 아티클 2 넣겠다 하는 건데, 얘를 좀 간단하게 좀 줄여서 쓰자면 이렇게만 해도 되죠. 물론 컨트롤은 못하겠지만 이 객체 결국 여기다 넣겠다 하는 거니까 변수에 안 넣고 이거 저장하는 과정 없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아티클 1.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은 못하겠지만, 자,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4개만 할게요. 자, 얘를 가지고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얘는 변수 연결된 게 없죠. 그럼 얘를 컨트롤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컨트롤을 못 하겠죠. 변수가 하나 살려놓을 거야.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아티클을 넣었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4칸이 있는 거고 0번, 1번, 2번, 3번, 물론 10칸짜리니까 뒤에 공간이 더 있겠지만 여기까지 데이터를 넣었으니 아티클이라고 하는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가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그냥 객체가 연결이 됐겠죠. 2번, 3번 다, 그쵸? 지금 서로 다른 객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배열 안에 배열 객체 따로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0번 방에 있는 얘한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아이디를 가져오겠다, 이 아이디를 가져오겠다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여기다 그렸지? 자, 지금 0번, 1번, 2번, 3번인데 여기 지금 객체 연결되어 있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리모컨 들어가 있고, 리모컨을 넘겨준 거죠, 얘한테. 0번 방한테. 그러면 이 0번 방한테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점 찍었을 때 작동이잖아요.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디랑 아리지데이트랑 라스트 아이디랑 이런 거 작동시킬 수 있어요. 아이디 이렇게 이거 출력하게 되면 1 나올 거예요. 첫 번째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도 똑같아요. 보이시나요? 객체 연결됐죠? 이 객체가 1번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1번 방한테 명령해서 네 안에 있는 객체 좀 불러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출력할 수 있어요. 얘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 순서대로 1씩 증가하고 있죠. 아까 이 로직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두 번째 객체일 때는 2, 세 번째, 네 번째일 때는 각각 1씩 증가가 된 1, 2, 3, 4가 나오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씩 다 출력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반복문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문을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id 까지. 자, 이러면 얘 몇 번 반복되는 반복문이에요? i가 0부터고 4보다 작을 때까지래요. 그럼 0, 1, 2, 3 총 4번 돌겠죠. 우리 지금 데이터 4개 들어갔으니까 문제 없겠네요. 1, 2, 3, 4, 1, 2, 3, 4 잘 나오죠. 얘는 이제 빼놓고. 자, 근데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요. 객체 하나를 더 연결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5가 안 나오죠. 얘는 4까지만 반복을 할 거니까 0, 1, 2, 3 총 4번만 반복을 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웠던 거 length를 활용해서 이러면 어차피 배열 크기가 지금 length 이만큼 articles.length 하는 이 값이 뭐예요 지금 현재? 얘는 배열의 크기를 리턴해주는 거였죠. 배열의 크기 지금 몇이에요? 배열의 크기는 10이죠. 얘는 10 들어와요. 그럼 0부터 10까지 총 0부터 9까지 총 10번 반복이 될 건데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은 4번 인덱스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5, 6, 7, 8, 9 총 5개의 칸이 비어있죠. 이거 출력하면 뭐라고 해요? 5번까지 나오는데 null pointer exception이라 그래서 5번까지는 그러니까 4번 인덱스까지는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보여줘요. 근데 5번 인덱스 그러니까 6번째 데이터를 확인하고 꺼내오려고 했더니 이 데이터한테는 들어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5까지 나오고 6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봤더니 안 되더라. 데이터 없더라. null pointer exception. 이거 데이터 없는데 어떻게 꺼낼 거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좀 스마트하게 최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스마트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length를 쓸 게 아니라 총 들어있는 데이터 개수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10까지 10칸짜리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5개밖에 안 넣고 5개를 여기서 크기 지정을 알아서 해주려면 이 데이터 들어간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기다가 그걸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다 5를 쓴다든지 하는 것처럼. 근데 이 5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써야 되는 거고 이걸 자동으로 이 자리가 메꿔지게끔 하려면 이런 방식을 써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게 articles size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데이터 넣을 때마다 얘 증가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넣었을 때 이 아티클스 사이즈는 몇이 되는 거예요? 총 넣은 개수만큼 증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 5까지 잘 나와요. 5개 넣었고 5번 반복할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하나 더 추가를 해도 6까지 잘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이 배열 객체 크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 데이터를 풀로 다 넣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넣은, 그러니까 배열의 총 크기 말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변수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넣을 때마다 증가시키는 로직을 구현을 해가지고 그걸로 크기 판별을 하고 반복문을 돌리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공통으로 5개까지만 하고, 자, 이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처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따라 치셔도 돼요. 이거 수업 페이지에 다 있는 겁니다. 뭐야? 이거 그냥 메서드로 하나 뺀 거고요. 스태틱 메서드로 빼서 메인에서 그냥 호출해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실행하면 1, 2, 3, 4, 5까지 나와요. 이게 버전 1.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해서 그 배열의 실제 크기, 총 크기 말고 실제 데이터 들어있는 크기를 알아내서 반복문으로 값을 출력하는 로직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얘는 아니다, 가져오지 말자. 그냥 쓸게요. 자,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써볼 거예요. 자,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썼는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클래스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아티클 클래스밖에 없잖아요. 얘도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얘는 만들 게 아니라 이미 JDK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시면 여기 import라고 하는 게 있죠. 자바 유틸에 import array l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애고 얘는 요 안에 있어요. 우리 JDK 처음에 설치했던 거 그 안에 존재하는 애고 그거를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를 누르시면요 알아서 불러와 줍니다. 임포트 우리 처음 해보나요? 자바 수업에선 처음인가? 이거 스캐너 네,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시고 마우스 올려놓고 여기서 임포트 이거 눌러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는 임포트 해야 될 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단 임포트 할 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자바 util 이렇게 나오고 있죠. java.util. 근데 만약에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다른 경로에 또 존재를 한다면 둘 중에 골라야 돼요. 그때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자 임포트를 했더니 이제 뭐라고 안 해요. 경고 정도만 하고 있어요.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쓰는 구조가 아니라서 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배열의 객체 넣듯이 여기도 객체 추가하는 로직을 쓸 건데 얘한테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우리가 리모컨 찍으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버튼들이 있었죠. 원래 우리가 메서드 안 만들었는데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서드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요 중에 우리는 add라는 걸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이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도 배열이랑 똑같아요. 배열이랑 똑같이 이렇게 칸 방을 가진 애가 생성이 되는 건데, 얘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배열은 크기를 지정을 했죠. 그럼 얘는 10칸짜리 배열이죠.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처음에 딱 만들면 칸이 없어요. 그냥 빈칸밖에 없어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 빈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하나 넣으면 그때 칸이 하나가 인식이 돼서 얘가 0번 인덱스가 돼요. 만약에 데이터 하나를 또 넣었어요. 그러면 칸이 나눠져서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크기를 지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넣은 만큼 알아서 늘어나요. 계속.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처럼 크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 개 해도요, 얘는 뭐라고 안 해요. 이제 얘가 만약에 크기가 1짜리였는데 이렇게 넣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넣을 땐 뭐라고 안 하지. 네. 근데 얘는 크기가 애초에 0이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방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붙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배열이랑 거의 똑같은데 얘는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다. 크기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썼던 이런 과정, 반복문을 돌릴 때 이 아티클 사이즈를 알고자 했던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티클스에 얘는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기본 제공을 해줍니다. 얘는 얘 원래 총 크기 지정하는 거 아니었죠. 어레이 리스트 애초에 처음에 크기 지정을 안 하고 쓰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사이즈라고 한다는 거는 얘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총 크기를 알려줘요. 그냥 얘는 배열의 총 크기, 랭스는 배열의 총 크기를 알려주는 거였고, 아티클스,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총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출력할 때 이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get이라고 하는 또 기본 메서드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받아와야 돼요. ge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받아와야 돼요.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여기다 넣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넣은 거에서 아이디를 꺼내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얘는 왜 뭐라고 하는지 보면요, 타입 미스매치예요. 오브젝트는 아티클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인데 모든 타입을 어우를 수 있는 게 오브젝트예요. 그게 왜 오브젝트라고 나오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get으로 i번째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올 건데, 꺼내 왔을 때 우리 넣으려고 하는 변수 타입이 아티클이죠. 그러면 여기서 get 메서드 실행하고 남은 결과가 아티클 타입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형변환해서 쓰라고. 여기에 형변환을, 수동 형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제 뭐라고 안 해요. 대신에 이런 데이터들은 올바로 읽히지 못하겠죠. 왜냐면 객체화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 타입 지정한 게 없어요. 이 리스트한테 어떤 타입을 쓰겠다. 얘네들은 타입을 지정을 했죠. 아티클 타입, 아티클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는 배열로 지정을 해서 만드는데 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입도 쓸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꺼내오는 과정에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자바한테. 야, 이거는 아티클로 우리가 다 넣었으니까 걱정하지마. 오브젝트지만 우린 아티클만 쓸 거야.
그래서 get i로 가져온 결과를 여기다 넣고, 그럼 요 안에 객체 컨트롤하는 리모컨 들어있는 거니까 그걸로 id 꺼내와라 명령하는 거죠. 얘도 v1이야, v2. 자, 이거 실행시키면 똑같이 1, 2, 3, 4, 5가 나오는 거예요. 이 1, 2, 3, 4, 5가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객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거예요, id는. 자, 이게 버전2.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실제로 사용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쓰는 애가 아니에요. 버전 3으로 갈게요. 자, 버전 3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가 아니고 이거부터 하죠. 어레이 리스트한테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레이 리스트는 타입을 이 꺽쇠를 사용해서 아티클이라는 타입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러면 이 어레이 리스트는 아티클만 받을 거야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써주고 뒤에도 써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타입을 우리가 제너릭이라고 해요. 제너릭. 리스트 계열을 사용할 때 그 리스트에 담길 그 데이터에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너릭은.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제 아티클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못 넣어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정수 안 들어가고요. 문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내용은 대충 그냥 뉘앙스만 봤을 때 얘는 지금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티클 아닌 게 들어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거 제너릭을 써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얘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좋아질까요? 버전2랑 비교했을 때 이제 모든 데이터가 아티클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미리 정해놨고 그 아티클 데이터만 들어가게끔 변경을 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 형변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아티클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정해놨고 그걸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꺼내올 때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데이터 타입이 아티클이니까. 자, 이게 버전 3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어레이 리스트의 형태는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어레이 리스트는 이 모양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리스트가 임포트를 안 받아서 그래요, 아직. 뭐야, 왜 안 나와? 자, 얘도 임포트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지금 볼게요. 앞에는 타입이 리스트예요. 근데 뒤에는 어레이 리스트죠. 서로 다르네요. 근데 뭐라 안 하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의 상속을 받고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A is B를 통과해야 A is B가 돼서 좀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다 라고 하는 거를 자바한테 알려준 적이 어딘가에서 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어레이 리스트랑 이 리스트는 실물 클래스로 존재해요.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안에 자바 util, 자바 베이스에 자바 util에 들어가 보면 여기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또 있어요. 얘는 인터페이스네요. 인터페이스 우리 배웠죠?
100% 순도 100%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정의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트는 인터페이스고 어레이 리스트는 얘는 클래스네요. 그리고 익스텐지를 얘를 받고 있어요.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보게 되면 얘는 컬렉션을 상속받고 있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리스트는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컬렉션이라는 건 이제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수의 데이터를 좀 쉽고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방법이에요. 컬렉션. 이 컬렉션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배열도 들어있고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지금 배운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웹앱 개발 수업 같은 거 들으시면은 거기서 이제 사용하게 될 맵이라고 하는 애 혹은 뭐 셋이라고 하는 이런 거 다 컬렉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맵은 컬렉션이라고 하긴 뭐하고 옆에 좀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아무튼 같은 결이에요. 이런 것들 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한 배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배열이 너무 이제 좋은데 단점이 많았잖아요. 크기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크기에 못 미치게끔 데이터를 넣어 놓으면 반복문으로 크기만큼 출력했을 때 오류가 난다라는 거, 이런 여러가지 단점들이 좀 존재했던 앤데 그런 거를 스마트한 이 배열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려서 어레이 리스트가 배열보다 많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럼 게시판에 게시물이 1000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배열의 개수를 크기를 1000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흥행해서 1001개째 게시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멈춘 다음에 코드 수정하고 반영하고 서버를 다시 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사용자는 사용을 못하죠. 별거 아닌 그 게시물 개수 추가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2000개로 늘려놨는데 2001번째 게시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멈춰야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크기를 지정을 하지 않죠. 내가 추가하면 추가하는 대로 알아서 크기가 늘어나요. 그러면 적어도 그 크기 문제 때문에 시스템을 멈추고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요, 지금 앞뒤가 다른데 이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너릭을 앞에 써줬죠. 버전 3에서는 앞뒤 제너릭을 둘 다 썼어요. 근데 지금 버전 4에서는 제너릭을 앞에밖에 안 썼는데 사실 여기다만 쓰고 여기를 안 써도요 괜찮아요. 어차피 얘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스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한테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우리가 아까 인력관리사무소에서 만들었던 애드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메서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get 사람 했던 그 메서드도 기본 제공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죠. add, get 추가하는 거고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remove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나오는 이런 것들 뭐가 되게 많아요. 이 기본 메서드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자바 어레이 리스트 라고 치시면 사용 방법, 이런 거 개념 및 사용 방법 나오는데,
얘보다는 얘로 하자. 인터넷이 지금 문제가 있나? 여러분들 혹시 검색해서 들어가면 나오시나요? 네? 아, 커넥션 타임하고 그거 뜨는 거예요? 검색하는데 아예? 지금 이거 504 게이트 이건 문제가 좀 있는데? 아, 뜨시는 분이 있고요. 이거 저희 학원에서 인터넷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인터넷 잘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검색만 돼서 네. 아, 그래요? 그럼 다 똑같은 안 뜨시는 거예요? 비대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검색해서 창 다 뜨시나요? 만약에 비대면 분들도 안 되면 학원 문제가 아니라 구글 문제예요. 네? 핫스팟 키면은 돼요? 그러면은 그럼 학원 인터넷 문제고, 지금 또 마침 카카오톡이 또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톡 화제가 왔다고 데이터 그래요? 데이터 센터에 화제. 큰일 났네. 그거 문제 심각한 건데? 호라? 그거 기사는 화제 기사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건 쉬쉬하려고 묻은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거는 복구를 하려면. 걔네 큰일 났다 이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런 거 하나 간단한 거 수정하려고 시스템 운영되고 있던 거 멈추고 수정하고 적용해서 다시 시스템 올려야 된다 그랬죠. 지금 말씀해주신 카카오 이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카카오톡이 안 된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손실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는 카카오라고 하는 그 플랫폼 하나로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죠.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카카오 게임, 뭐 카카오 뭐 웹툰도 있고요. 여러가지 엄청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손실이 돼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 사라졌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 내 계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연동되어 있는 내 계좌에 대한 정보가. 개인 정보들이 다 날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를 다시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보통 데이터 백업을 실시간으로 해놔요. 그래서 아마 복구를 진행을 하긴 할 건데, 만약에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개발자가 되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카카오로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됐을 때 그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끔찍한 일인데,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아마 그런 진짜 이제 네카라쿠베당토라고 하는 유명한 대기업들은 데이터 백업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이버는 들어가시고. 네이버는 또 된다고요? 네, 구글만 안 되는데. 뉴스가 네이버 뉴스 같은 거. 아, 그래요? 그냥 어차피 비대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학원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자바 어레이 리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쨌든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서드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각각 어떤 인자를 넘겨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써있고 예제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씩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저희 수업 페이지에도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 리스트 내부 작동 원리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공은 해드렸지만 얘보다 그냥 구글링이 훨씬 알기 쉽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실물 파일 있다 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클래스 봤죠. 이 안에서 이 어레이 리스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저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이해하려면요 요 안에 들어있는 JDK 안에 들어있는 얘네 다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엔간한 거 다 엮여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바보같은 짓이에요. 이거 클래스 존재하네? 그럼 나 이 클래스 하나하나 까보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봐야지 라고 공부를 하실 거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 쌓으시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쳐다보면 자바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자바는 이미 그 한참 이전부터 자바라는 언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자바 디벨롭먼트 킷 JDK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개발을 쉽게 하는 거고, 진짜 원초적인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면 이런 거 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레이 리스트? 당장 이것도 자바가 제공을 안 해준대요, JDK가. 그럼 우리가 이거 로직 다 구현해서 add, get 이런 기능들 다 만들어 놓고 그거 임포트해서 써야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자바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걸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예전 초기의 개발자들은 이런 이제 언어에 대한 완전 근본적인 이해부터 하지 않으면 개발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이해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의 난이도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리고 이런 이클립스 같은 툴, 자동으로 컴파일 해주고 실행시켜주고 이런 툴, 이것도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쪽 분야에서 엄청난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독이에요. 독. 여러분들한테 독이에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링에 자바 어레이 리스트 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활용하는 법, 개념 정도. 이 어레이 리스트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용하는 메서드들 사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구글링해서 익혀 주셔야 되고, 뭐야 어디갔어?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실제로 게시판을 만드는 거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 거고, 그리고 중간에 휴강한 게 한 번 있기 때문에 보강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보강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업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최대한 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갈 거고요. 그래서 그 공지대로 아마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 나오면 그때 또 보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은 보강까지 해서 총 2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틀의 시간. 그동안 우리는 기본적인 게시판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게시판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근데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웹상에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데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콘솔에, 여기 우리가 계속 쓰던 이 콘솔에 게시판 기능이 나오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수업했던 이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 다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게시판 초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갔네요. 얘는 내일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인력사무소 문제 정답은 제가 열어 드릴게요. 정답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한 번씩 보세요. 이 게시판은 내일 하도록 하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인력관리소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어레이 리스트까지 배웠죠.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다 총집합해서 게시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오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아 나 이 부분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라는 게 있으면요 게시판 들어갈 때 못해요. 못 따라와요 수업을.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가 반복문이 좀 약한 것 같다, 뭐 내가 배열이 좀 약하다, 어레이리스트 오늘 배운 거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내일 수업 오시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개념 이해는 다 하고 오셔야 돼요. 중간에 뭐 하나라도 삑사리가 나면 게시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내일 게시판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